존경하는 로타리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타리TV 코리아의 만났습니다 진행을 맡은 성목 이승근입니다. 본 만났습니다는 시니어 리더님과 성공 로타리안의 삶과 로타리 여정, 철학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로타리안의 개인적 성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기획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지혜를 만나러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늘은 한국장합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유담 신혜진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로타리TV 코리아 시청하고 있는 로타리안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이사장 신혜진입니다. 오늘 항상 저희 우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실천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로타리안 여러분들께 로타리TV 코리아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사장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환경이 성장의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자라셨는지, 또 유독 어머님에 대한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아마 세대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제 세대나 제 손대 세대 분들은 굉장히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집 역시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남 4녀인데도 아버지는 부재 중이시고 저희 엄마만 혼자 이제 케어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엄마에 대한 생각이 지금 엄마 하니까 벌써 눈이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보면 제게 삶의 지표를 던져주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보시다시피 이쁘지는 못합니다. 여자의 무기는 예쁨인데 예쁨이 없어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한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입니다. 그때 엄마한테 따졌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키도 작게 만들었냐고 막 했더니 우리 엄마가 막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혜진아 그럼 좋다. 여기 이제 녹그릇을 닦고 계시는데 그 앞에 풀이 좀 있었어요. 그 풀에서 아주 예쁜 풀을 뽑아보라고 찾아봐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찾았죠. 정말 쭉쭉 뽑고 정말 번지리한 그런 풀을 보고 엄마 이 풀 자랑스럽게 했더니 저희 엄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제일 예쁘잖아. 그랬더니 아니라시면서 엄마가 막 찾으신 풀이 정말 윤기도 없고 또르륵 말려 있었어요. 그리고 좀 벌레가 갉아먹은 듯한 그런 어떤 풀을 보면서 이 풀이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풀이라는 거예요. 어머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이거는 못생기고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그 안을 들여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애벌레가 또르륵 말려 있었어요. 놀랬죠. 엄마 풀 속에 그 벌레 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 풀은 정말 왜 좋은 풀이냐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이 벌레에게 생명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풀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우리 혜진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혜진이는 이 풀처럼 자기 자신만이 아니 주위를 돌아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엄마는 확신한다고. 그리고 또한 우리 엄마한테는 제가 셋째 딸이거든요. 우리 셋째 딸이 최고라면서 칭찬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가난은 내가 왜 가난하고 따지니까 엄마는 그저 미안하다는 표현밖에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인생 60가지를 썼어요.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은 뭐하고 이렇게 쭉 쓰면서 딱 저한테 그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 가난도 이 못생긴 얼굴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갈 때는 가난만큼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그때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중학교 이제 입학할 때쯤 됐는데 중학교 갈 등록금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제 동생이 여동생이 지금 그때 성인 됐을 때 170인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도 키도 크고 달리기도 잘하니까 농구선수로 이제 데려가겠다고 부산에 있는 해와 초등학교에서 왔는데 우리 엄마가 딜을 했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얘를 운동선수 보내는 대신에
우리 딸 중학교 등록금을 내주시오. 이래갖고 제가 사실 중학교를 가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갔지만 막상 교복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교복은 이제 안 입으면 안 되니까 우여절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입었고, 그러고 나서 교과서는 진짜 수업 시간마다 친구들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시험 칠 때마다 와서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니까 시험 무효 빵빵 찍히면서 그렇게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제가 비록 이렇게 했지만 중학생,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부터 제 생각에는 그 건설 현장에 가서 벽돌 나르기도 하고, 숯공장에 가서 세숫대에 숯을 받아갖고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알바를 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게 어떤 약속했던, 어리지만 지금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또 성인이 되면서도 제가 저 자신한테 저기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돈을 벌 때도 투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 저기 하니까, 근무를 하니까 이거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알바 또 걸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청바지 2벌에 티셔츠 한 넉장, 그거로 제 27세까지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하게 됐고 2000으로 올라와서는 제가 진정 제 인생을, 이제 결혼했으니까 제 인생이 진짜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그 얘기, 풀처럼 자기 자신만이 아닌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지표가 오늘까지 저를 버티는 그런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고, 또 자신의 그 어떤 각오, 스스로의 어떤 도전,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장님 바로 그 표본처럼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 딱 진짜 나는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라든가 스스로 개척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 뭐? 제가 이제 다짐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이었죠. 절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 풀처럼 엄마가 원하는, 나도 나만이 아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니셀프에 한 27년? 많이는 못했지만 매월 고정적인 그 기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결혼하고 나서는 그 고아원에 가서 1년에 한 2-3번씩 이렇게 봉사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게 아마 엄마의 가르침이 그 지표를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공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그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근데 성공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공이요?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내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간접적인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뭔가를 행했을 때 얻으시는 그 경험이 참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어떤 에너지가 됐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이 모습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는 도전을 통한 경험, 그것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도타리안들이 아마 상당히 공감하고 스스로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사회에 대한 큰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상도 많이 타시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지역사회와 연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려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제 인생을 시작하니까 저만을 돌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콕 집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면서도 꼭 해야 됐던 거는 아까처럼 우리 엄마 말이 항상 제 내리에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 자신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는 나쁜 섭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 운영이 초등학교 때 뭐 우리 아이를 따라가 본 적은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고등학교 가서 운영위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되면서 제가 운영위원을 하면서 제가 못 해본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앨범도 없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실습을 나갔으니까 살 수 있었고,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점심 먹을 기회도 사실 없었고요. 점심 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물 한 모금씩 먹으면서 배 채웠던 그런 부분이 많이 기억이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반드시 앨범 갖게 했고, 수학여행을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해줬고, 굶는 학생이 없도록 식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죠. 주위를 뭐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어려운 집안의 그 한 달에 80세대에다 반찬 나누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던 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그 소년소녀 가장들은 명절이 되면 제일 외롭잖아요. 그걸 외로움을 덜 타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좀 대화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타 행사를 해서 또 아이들로 하여금 또 그런 걸 느끼게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오시란 맞게 또 여성이 또 세상에 여성이 반이다 이래갖고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하면서 또 여성들을 또 집안에 소뚜껑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나와서 같이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덕분에 아마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사회 누군가가 그 아픈 곳을 갖다가 만져주기 때문에 그 사회가 더 밝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네. 로타리 이야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봉사단체가 있고, 아까 여성 뭐 단체 네. 협의회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죠. 왜 꼭 로타리를 갖다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다면은? 딱 한 가지. 예. 장학금. 아, 제가 왜냐 아까처럼 수업 시간에 이런 도장 콱콱 찍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를 로타리 입회하기 위해서 여성 두 분이 2시간을 기다리셨어요. 네. 미안한 감도 있었지만 또 얘기하는 가운데 로타리의 어떤 장학금 얘기를 해서 무조건 선택을 했죠. 장학금 한 단어였습니다. 네. 네. 역시 생활하고 같이 해서 의지해서 같이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어떻게 이사님께서 로타리 이전과 로타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많이 변했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로타리를 안 했다면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아마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고 우물밭 개구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로타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 혼자 힘으로 주위를 살펴본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그거지만 로타리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었고 정말 어루만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었던 장이 제 이 로타리 생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로타리를 하시면서 기본 그 가치에 대한 실천을 갖다 계속 하고 계신데, 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로타리에서 이게 가장 지켜야 될 이게 기본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예. 가치라고 제가 또 말하면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타리의 우리 4가지 표준을 보면 자신한테 다 묻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는 가끔 제가 한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고 나면 좀 되짚어보는, 그리고 저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사실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가 나도 모르게 아까도 이제 보시다시피 질문을 툭 이렇게 제가 의문스러우면 좀 조심스럽게 돌아서서 해도 될 것을 질문을 던지는 그런 버릇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뭐가 좀 잘못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딱 지적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마이너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좀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가까이 오기도 좀 어려워하는 사람도 솔직히 이천에서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로타리의 가치를 제가 로타리 4가지 표준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우리 로타리에서는 정말 봉사를 통해서 저 자신이 이렇게 변화했듯이 변화를 통한 주의로
주위가 또 긍정적으로 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하는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저는 로타리에서 많이 있는 가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지금 이제 장학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맡고 계셔서 장학생분은 아마 장학문화재단은 우리가 좀 독특한 제도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사장님으로서 뭐 역할이랄까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로타리안들에게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3년차 들어갔는데요. 우리 재단이 이제 어떤 정신으로 시작을 됐나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미래 인재를 육성해서 정말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장학재단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이라고 해서 뭐 폼 잡는 자리도 아니고요. 또 단순하게 뭐 운영만 하고 결제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은 우리 로타리안 여러분들의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럼 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면서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장학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해서 많은 로타리안들이 기부도 하고 그것을 또 장학금 수혜를 하고 주는데 그 수혜자들이 로타리로 변했다는 그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장학재단에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 질문을 딱 보고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후 관리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재 시절에 이제 각 11개 시군하고 MOU를 할 때 하남시의 그 시장님이 우리 로타리 장학생 출신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면서 앞으로 더 이제 장학재단에 대한 열의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시스템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장학생 대상으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잡아서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의 어떤 시작된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 그리고 그 장학생들도 우리 로타리에 대한 것을 좀 알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로타리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작지만 한번 계기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그게 된다면 아마 네. 10만 회원 시대를 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아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 우리는 그 자금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부 로타리안들은 좀 기부를 좀 회피하는 이런 성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점과 이런 것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거 실수가 있었던 거 맞습니다. 저도 그때 제가 그때 지역대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되신 우리 윤영석 이사장님이 우리 지구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우리 지구 회원들이 굉장히 야유도 보내고 했지만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그럴 사안이 아니고 뭔가 개선되는 부분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달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상 그러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사장이 되고 보니 사실상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성이었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지금 복수인감을 사용을 합니다. 사무국에 도장 하나 있고 저 하나 있고 그 두 개를 찍어야만이 인출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출이 될 때마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장난을 칠 수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또 그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그때그때 관리할 수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그 장학생 어떤 관리도 옛날에는 장학금 관리도 수비로 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전산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전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장치도 충분하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로타리안들은 이제 믿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금 지출에 좀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로타리 100주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생각하는 우리 100주년의 의미와 또 우리 한국 로타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점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감히 제가 뭐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100이라는 어떤 그 단순한 시간을 어떤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어떤 우리 100년의 그동안 로타리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위한 비전을 준비하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 로타리의 그 장점인 봉사, 그리고 봉사에 대한 우리 로타리안들의 열정, 그리고 또한 어떤 우리가 사실 조직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력. 그리고 그 로타리안들의 개개인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100년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감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회원 학대에 있어서 여성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기존 로타리안들도 어떤 기존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되는 이런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변화에 따른 우리 유연성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지속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기부를 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로타리안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우리 한국 로타리나 뭐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이든 전 세계 사람들이 로타리 하면 정말 최고의 어떤 봉사단체 공동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지금처럼 우리 공공 이미지 개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 한국 로타리는 100년 동안 정말 희망을 많이 저는 전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100년의 역사의 어떤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정말 미래 세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할 수 있는 로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그동안 전통은 지키되,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의 변화를 가감히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로타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 앞으로 한국 로타리는 정말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로타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사실 우정, 정직, 봉사, 다양성, 리더십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로타리는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향상시켜서 그럼요. 세상을 밝히는 이런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네. 이사님께 생각할 때 훌륭한 리더와 유명한 리더 예, 어떤 차이 뭐 이런 차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요. 훌륭한 리더와 유명한 리더, 그건 어떤 영향력의 어떤 방향과 목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긴 어떤 유산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명한 리더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지기 위해서. 하지만 훌륭한 리더들은 어떤 그 조직에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면서도 훌륭한 리더도 존재하겠지만 진짜 리더의 어떤 위대함은 얼마나 알려졌느냐보다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조직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나가고 한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러면서 그런 방향을 갔을 때 어떤 변화를 가졌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로타리안들은 다 리더들인데 우리 후배 리더들한테 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하면 꼭 꼬집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자신이 충분하지 못해서 덕목이라 하면 그냥 말씀은 좀 드리긴 뭐하지만 저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원하는 제 모습을 말씀을 드린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정말 진정하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솔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내 말과 행동이 저는 일치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뢰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내가 일관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언행 일치를 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주어지는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 스스로 나를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그리고 우리 구성원의 어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그 조직의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리더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신뢰를 얻어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좀 개인적인 좀 질문을 좀 네네. 묶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살아가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하고 또 후회스러웠을 때, 또 어떤 그 이사장이 오늘 있기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실패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으면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제 묶어서 얘기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로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예쁘지 못한 이 제 모습이 저로 하여금 단단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들지 않았느냐. 엄마가 저한테 던졌던 그 지표를 항상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지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나의 가치를 이제 표현해 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뒤의 찬스를 저는 어려움 속에 분명히 찾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후회하는 건 한 가지 딱 있어요. 우리 이제 총재님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총재 시절에 우리 19개 지구 중에 재단에 192만 불 정도를 했어요. 8만 불이 모시란 200만 불을 했거든요. 아직도 후회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하기 전에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처럼 매 순간이 저는 이 순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정말 젊은 시절 간다면 그 젊은 시대에 맞게끔 그런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옛날 생각을 좀 울컥하셔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까 이사님께서, 수군을 드리고,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로타리안과 여성 로타리안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젊은 로타리안들에게 꼭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한국 로타리가 10만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정말 6만이 넘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또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유지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 유지에 왜 이런 실패를 했을까를 사실상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한 플랫폼이 없다. 로타리 조직만큼 훌륭한 플랫폼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주죠. 그리고 지역과 나를 연결해주죠. 그러면서 나가 지역사회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못한다. 이건 우리 스스로 이제 저도 가끔 반성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타리만한 조직은 없다. 왜? 경험 많은 멘토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리더십도 키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나 혼자만의 영향력보다는 함께 나눌 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것을 알고 이만한 플랫폼은 없다. 오세요. 로타리로. 감사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과연 질과 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판단하실까요? 이제 그것도 제가 지금 봤을 때 질이 담보가 된다면 양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은 저를 딱 전제로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자립도 때문에 양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에 만약에 질에 둔다면 이 질의 많은 조직 속에
질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그 조직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갈 것이고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그 조직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로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그 질이 담보가 된다면 아까 양이 늘어나듯이 반드시 질이 우선될 때 그 양은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코 양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질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어떤 유지라든지 그리고 이 질이 유지됨으로 해서 양은 결과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 양의 그 결과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들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 그리고 우리 함께함으로써 미치는 어떤 봉사의 영향력 그런 거로 간다면 정말 그 질과 양이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좋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공공 이미지 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로타리의 가치를 갖다 우리 회원 로타리한테 느끼고 네네. 그 속에서 새로운 회원을 어트랙션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겠는가 이런 걸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끝 질문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로타리는 무엇입니까? 제 생활의 모토죠. 아, 제 생활의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 물론 제가 제 개인 일상도 있지만 로타리의 그 네 가지 표준이 제 모토라고 지금 생각을 네,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제 쭉 많은 그 로타리 생활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분은 참 로타리안답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뭐 때문인지도 한번 같이 네. 말씀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입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존경하실 분 많죠. 우리 지역 리더들이나 뭐 우리 회장님 여러분들 많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딱 그 동경을 하게 된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작고를 하신 우리 3600 지구의 초대 총재 만당 김준택 총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입회 선수로 그분 앞에 할 때 그분의 어떤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모습을 보고 총재라는 막연한 어떤 동경심도 가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제가 로타리 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지켜보면 항상 정말 뭐라고 할까 자기 개발에 아끼시지 않으셨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을 많이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히 제가 그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로타리안들께서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 우리 만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또 방향도 좀 이렇게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히 이제 방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모든 일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만났습니다도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회장님이나 이사님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거든요. 저도 보면서 제가 오늘 이래 만난 거는 제가 로타리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만났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많이 알려져서 우리 로타리안들이 스스로 저와 한번 인터뷰를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끔 해주시고 또 주위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추천을 받으셔서 그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들의 어떤 생활 스토리 이런 것을 이렇게 전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 대리만족도 느끼고 또 배워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유대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하고 있는 우리 로타리안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벌써 끝났나요? 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로타리를 즐기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00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 100년은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은 장학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로타리 리더십도 키우고 우리 한국 그리고 세계를 짊어질 그런 역할을 감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은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로타리안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많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타리 TV 코리아 방송은 만났음이다를 통해 로타리 발전의 작은 미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로타리안 및 비로타리안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세상을 배우고 봉사를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을 만나 더 큰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타리를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